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병자호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사회복구사 유관란으로 인해 전개병 현실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유관란으로 인해 만천 명의 북방군이 손실은 매우 큰 타격이었다. 당시 사회연군을 제외한 정규군은 북방군이 유일하였다. 이관란 때문에 7,500명의 정예병이 손실되었고 수천의 서고군 병력도 피해를 입어 조선군의 전력이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인조의 국방정책으로 인해 조선군은 10,000명, 훈련노관군 20,000명, 청룡군 14,000명의 수호군을 확보하게 된다. 7,000명의 의연군은 전국에 분산되어서 서고군을 편대되며 서고군의 전력은 더 강화시켰다. 즉 전국적으로 약 90,000명의 서고군이 많은데면 30,000명의 수군과 약 수백 척의 전선을 확보했다. 1년 전 그들이 세운 금이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한 후 명나라 북동 지역 일대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 통일된 세력이 행사하지 못했던 여진족은 명가하고 조선 양측에서 이중으로 관계를 하던 중은 아이싱거로 누라치가 숙십말간 여진을 귀화 16시기 만에 이르러서는 이들을 통일하게 이른다. 한편 잦은 군대 동원과 이에 따른 경제상 손실은 명의 국력을 쇠약하게 만들고 몰락시킨 측면 원인이 되었다. 누라치가 명나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하였다. 수세에 몰린 명은 조선의 소총수 7,000명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누라치는 패전하지 말라고 조선 조정이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조정은 광해군과 그의 즉위를 도운 대북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신료들은 조선의 국내 수비에 집중하는 것이 후방 수비라는 차원에서 유익하다며 명의 요구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임진왜란때 명의 원군을 파견해 도운 일을 감안하면 원병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광해군은 명의 원군을 보내대 싸움이 시작할 때 항복에 조선이 부득이 파병한 실정을 설명하게끔 하였다. 이런 파병 내 인원의 80%가 전산대에 항복했다고 전해진다. 1623년 4월 서인의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하면서 조선의 대외 정책이 급선회하였다. 서인의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였다. 신료들은 광해군이 대외 정책을 기존 친명 비군 정책으로 바꾸어 조선의 예로부터 내려온 대로 명을 잘 모시어 받들려고 하였으며 후금에서는 조선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해왔던 송덕지가 지휘하여 후금이 대조선 정책과 태도도 변화했다. 후금 명나라와의 전쟁 탓에 교양도가 끊겨 물자 버직에 심히 하다게 이를 조선과 통일을 이용하여 타개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후방을 안정시키려고 조선 가도에 주둔한 문용과 적대 정책을 펼치는 조선은 정발을 필요를 인식하였다. 때마침 반란을 일으켰다고 후보가 나타나는 이관의 전당이 광해군은 부당하게 폐위되었다고 고소하고 조선의 군대가 야간에 속히 조선을 정벌하라고 종용하였다. 송덕지는 더욱 결단할 뜻을 고쳐 이관의 난태 후궁에 통한 한명님의 아들 한용과 한택과 1219년 부처천대에서 항복한 황림을 들고 조선 정벌에 나섰다. 1227년 인조 5년 송덕지는 광해군을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30,000원을 일으켜 조선을 공격해왔다. 이것이 정묘호란이다. 이관란으로 말미암아 북방의 군사 체계가 붕괴된 상태였던 조선은 수세에 몰렸다. 조선 조정 내에서도 하위론이 대세를 이루고 후금도 오랜 기간에 걸친 출병이 곤란하였다. 전쟁은 지속되지 않았고 청군이 약 2달 만에 광화 조약을 하고 철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은 후금과 형제 지명을 하였다. 정모호란 이후 후금은 조선의 여러 가지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는 신경제공과 명정벌에 사용할 병선 제공이 포함됐다. 1623년 인조 10년
조선의 행제지명을 군신지휘로 바꾸기로 요구했다. 이것은 조선을 신화의 나라로 삼으려는 굴욕스러운 요구였다. 허공의 이런 요구에 강압정책으로 조선 내에서는 주학적 명문론에 입각하여 확진하자는 논의를 배척하자는 척언이 대두되었다. 허공과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허공의 순덕제는 내몽고를 평정한 뒤 만주족이와 왕을 일컫는 칭호인 칸을 버리고 황제를 칭하라고 하였다. 1636년 인조 14년 3월 잉글라이 왕과 마부타 등을 반려 여러 만주 몽골의 부족장들이 순덕제에게 올린 전호의 글을 보이면서 조선 조정대 이같이 하라고 요구했다. 척화를 쫓아 인조는 허공의 사신을 직견하지도 않고 국서도 받지 않았다. 물론 조정에서는 치명일과 같이 전쟁을 패하고 화해하거나 평화롭게 지내자는 조화론을 주장한 자도 있었다. 대시에는 척화가 선전하는 기운으로 길러졌고 드디어 팔도에 선전 교서를 내려 방비를 굳게 하고 재개를 보였다. 그의 올 황제 칭호를 더불어 국고를 청연호를 숭덕이라고 친 정태정 숭덕제는 조선의 도전한 태도에 조선을 원정하려고 군을 조직할 준비를 서둘렀다. 1636년 12월 정태정이 이끄는 군 약 1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남하였다. 의주부인 임경옥은 백마선성에서 청나라 군대의 진로를 차단하고 귀실을 꺾어 놓을 만물의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다. 하지만 인조를 돕는 게 목적이던 청나라군은 백마선성을 비롯한 모든 선성을 우회해서 한성을 향해 신속히 징계하였다. 보름도 지나지 않는 1일 9일 개성을 통과했다. 한편 그 소식을 들은 인조와 조정은 정묘하는 때처럼 강화도로 대피하라고 하였다. 청군이 신속한 남하로 강화도로 가는 길이 차단되는 바람에 1월 10일 남한산성으로 긴급히 대피하였다. 한성은 청군에 함락됐다. 남한산성에 들어간 인조는 각 도에 근원군을 모으라고 하였다. 병자호란 당시 청군 한성과 인조만을 노린 전격전 전개하였으므로 한성과 그 주변을 제외한 배구지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 특히 삼남,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지방이 건재하였다. 여기서 근원군을 편성해 산성을 포위한 정군을 포위하면 전세를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근원군을 지휘한 책임이 있는 도원수, 김차잡은 경기도 양평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각도에서 올라오던 근원군은 합류하지 못한 채 청군이 별동대게 격파당하고 남한산성을 권하지 못하였다. 각 근원군이 동양을 당국받았다. 가장 먼저 12월 17일 강원감사 조정호가 근원군 약 7천여 명을 조직하여 남한산성으로 진격하였다. 원주 영장 권정길이 이끄는 선봉대 1000명이 11월 24일 남한산성 근처에 금단산까지 진출한 데 성공했지만 이튿날 청군 별동대에게 격파당했다. 사기에 떨어진 근원군은 타봉와해하였다. 조정호는 전략 군사를 일구고 가평으로 대거하여 다른 근원군과의 합류를 하였다. 한경감사 민성희는 11월 27일 권한군 7천여 명을 규합하여 진군했으나 북병사 서우신과 한경감사 민성희 집권을 놓고 혼란을 일으켜 복잡하게 싸웠다. 서우신은 곧장 남한산성으로 진격하자고 주장하였다. 민성희는 양평의 김자정과 합류한 후에 세력을 교자고 하였다. 결국 민성이 일꾼을 쫓아 한경도 근원군은 양평으로 향했지만 동수 김자정은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북병의 오랑캐와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정예 병해된 한경대 군사와 중앙군이 전달하고 있었으므로 강원도 근원군의 패잔병도
함양 양평의 군신은 23,000에 달했다. 김자점은 결국 군사를 움직이지 않아서 전역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했다. 충청감사 정세규는 12월 18일 인조가 인조가 보낸 글을 받아보았다. 정세규는 즉시 근황물을 귀하 12월 25일 공주를 출발해 11월 27일 남한산성 남쪽으로 험천에 당도해 화전을 이용해 남한산성에 신호하였다. 이번에 청군이 돌동대가 험천 서에 있는 고지를 점령하러 근황고를 여겨가있다. 근황고는 공격을 10여 차례 방어에는 성공했으나 기력이 다했다. 김호기, 이경진, 이상재를 비롯한 지간 다수가 죽었다. 더는 성과 없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험천 전투는 조선군이 대표로 끝났다. 청군이 처음 압록강을 건너 한성으로 나가면서 평안도를 통과했다. 당시 평안감사 홍명군 청군이 압록강 투하 소식을 접하고 병력을 조직한 후 평양성 북에 있는 의자모산성에 들어가 청군을 방어를 하였다. 청군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남진하였으므로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었다. 홍명군은 평병사 유림희와의 병력을 합치해 1636년 11월 18일 평양을 출발해 나와였으나 처럼 연청등에서 이들의 징역을 받고자 수도는 청군을 벌동대에 걸어맞게 더는 접근할 수 없었다. 1637년 1월 26일 강원도 기마 탑동 부근에서 청군과 전투에서 홍명군을 전사했다. 유림은 고지에서 주둔하면서 공격해 온 청군을 격퇴는 성공하여 원래 목적지였던 남한산성으로 항하였으나 이미 조선 조정과 청이 조약을 체결한 뒤에서 군사를 돌려 서울로 해관했다. 전라감사의 25년 12월 20일 근황을 하라고 명령받았다. 29일 병력 6,000명을 모은 이시방은 전라병사 김준명과 함께 전주 군량을 출발 북상하였다. 이에 하엄사의 승병 2,000여 명이 이에 합류했다.参谋을 맡은 김준명은 1월 4일 강교산 부근까지 진출했으나 이틀 전 충청도 근황군을 격파한 청군과 만났다. 1월 5일 김준영은 청군의 돌격을 막아내고 다음날은 청군 장수 양골리를 죽이는 등 전과를 올렸으나 역시 물자가 부족하여 진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수원으로 퇴각하였다. 이 시방이 이끄는 근황군보다는 광교산 전투를 패배로 인하고 공직 방면으로 철수했다. 경상감사 10년이 이끄는 경상도의 근황군은 자병사 하황과 오병사 민영이 이끄는 총 4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이었다. 소공은 편제상 총 병력 4만 명 모두 직결해 있었는지는 이르할 여지가 있지만 화왕과 민영이 이끄는 병력 8,000여 명 이상은 1117년 1월 3일 광주의 쌍령 근처까지 진출했다. 이 병사들은 저지하라고 인근 북강 예배하던 정부는 기병대 300기와 칼과 창을 주 무기로 삼아 최후 돌격 단계에서 적에게 돌진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구실을 한 병사 1,000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부대였다. 조선군 대부분은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훈련들은 매우 낮았다. 청군 기병 300기가 칼을 빼들고 용감하게 돌격하자 조총으로 무장을 8,000여 조선군 겁먹는 채 거기조차 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사격한 끝에 화약과 화살을 모조리 소모하였다. 청군은 일단 후퇴하고 나서 조선군의 화약을 소모한 상황을 확인하고 제차가 돌격하여 호환이 이끄는 자고를 완벽히 괴멸을 시키고 호환도 죽었다. 민영이 이끄는 오군은 자군이 패전을 와중에도 열심히 싸웠다. 화약에 떨어진 미를 재보고 하던 도중에 화약이 폭발하여 군사 수십 명이 죽었다. 결국 전성이 무너졌다. 이를 틈탄 청군 기병대가 출격하자
오군도 완벽히 붕괴됐다. 민영도 이 와중에 죽었다. 경상도 고난군은 청군이 수십 배에 이르는 우월한 병력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결국 전패했다. 본전을 이끌고 여주의 진을 치고 있었던 신녀는 선봉부대가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군사를 돌려 조령 인왕으로 출소했다. 이렇게 8대 고난군이 전부 청군에게 격파당하여 남한 산성은 완벽히 고립되고 고난군은 더 저격되지 못하였다. 청군은 조선 인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왕조들 인질로 잡는 것이 의열제로 생각하였다. 당시 강화선성에 초탄한 조선의 수는 채 100이 되지 않았다. 강화도 수비청대장인 강화검찰사 김경진과 강화유수겸 수사대장 장신이 지휘권을 놓고 다투었다. 1637년 1월 20일 청군은 1만 6천여 명의 군사를 배태워 강화도로 향했다. 충청수사 강신호는 서군을 이끌고 강화도로 접근해 오는 청군을 연이어 극대하였다. 강신원이 적은 수의 숫자로 많은 배를 가진 청군을 힘겹게 대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대장인 장신은 강신원을 덮지 않았다. 그리고 도망해버렸다. 청군이 강화도로 오고 있다는 것을 김정희 강화검찰사 김경진에게 알렸으나 김경진은 물이 모두 얼었는데 어떻게 청군이 오느냐고 하며 김정희에게 군료를 물어 목을 베려까지 하였다. 김경진은 갑곳을 지키는 장수가 김정희와 같은 보고를 하였다. 그제서야 군사를 정비하고 갑곳을 시비로 들었다. 결국 강신은 충정수군 방관선을 뜯고 청군의 배가 강화도에 상륙하게 되었고 청군은 진해 전투를 공격하여 한다하였다. 뒤이어 강화도에 속속 상륙한 청군은 강화선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김경진과 강화부사 이민군은 배를 타고 강화도 근처 섬으로 도주하였다. 청군은 텅텅 빈 강화선성을 단숨에 함락하였다. 많은 강화 백성들이 청군에 의해 죽었으며 몇몇 사대부들은 처살했다. 1월 21일 강화부를 함락한 청군은 피해자병과 봉임대군을 인질로 붙잡고 인조에게 항복을 요구했다. 강화도 함락은 인조에게 큰 충격을 줬다. 쌍용 전투와 함께 인조가 항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말았다. 전날 후 조선에서는 가무 전투의 제공을 먹기 시작하였다. 신하들은 패배 원인인 김경진의 목을 베기를 원했으나 인조는 김경리가 강화부사 이민군을 뒤양반했다. 또 충청 수사 강신은 뒤양반과 장신은 자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김경직을 서사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제서야 인조는 김경직의 사역을 열었다. 또 충청 수군들과 장수들이 애통하게 강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인조는 강신에게 광화부 전투 패배의 책임을 물어 참여한 뒤 호소하였다. 수만 명의 군함령이 모여들었지만 청군이 들어와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다. 충청도의 군함령 7천여 명은 이미 청군에게 격파당하고 다른 조총으로 무장 정예군도 주저하면서 남한산성의 구원에 실패하였다. 청군은 정리는 기시로 남한산성을 공격하지만 14,000명의 조선 수비군 결수비하였다. 장남 방어사 이서의 주도로 소금에 특공대가 청군 수백 명을 서사하라는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청군 매복을 300명이 전사했다. 조선군이 사기는 떨어졌다. 이들은 각종 화포와 소총으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묵자 부족으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고립당하였다. 김용 장군이 이끄는 3,700명의 의병과 관군은 강교산으로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대규모 기병대에 밀리지만 김준명 장군이 분전으로 보수들이 입제 사격을 시작하여 청군 수천 명을 죽였다. 마지막 살수의 돌격으로 청군 다수를 사살하고 조선군은 강교산을 사수했다. 이날 청태정의 사위와 청장수 이명 그리고 청군 만여 명이 전사했다. 평안감사 홍명구와 평안병사
이후에는 5,000명의 강군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고나라로 떠났다. 하지만 두 지휘관은 서로 불화하여 조선을 쟁취하고 있던 5,000여 명의 군대는 각각 2,000여 명과 4,000명으로 나누고 평안감사 홍명군은 강군 2,000명과 함련 의병 300명을 이끌고 답동강에 진을 쳤다. 청의 군대를 만나 분전하지만 평안감사 홍명구와 순안 현령 헌호를 포함한 조선군 1,000여 명이 죽었다. 평안 병마사 이름이 이끈 3,000명의 조선 강군은 천혜의 유지인 백동계 진을 치고 청군을 기다렸다. 그들이 보양 우선 하기를 살려 산중에서 진을 친 그들은 청군과 막 붙어 싸웠다. 하지만 전투 초반 1,000여 명의 답동 전투 패전병들이 몰려들어 조선군의 진영이 흐트러졌다. 하지만 장군이 분전 후 그들은 일선 살수의 진격으로 시작하여 돌리고 갔다. 2선 살수와 3선 포수의 일제 사격은 이력적이었다. 마지막까지 폭포와 초총을 쏴대며 기울은 의형청 소속 보수들이 승리를 이끌었다. 조선군은 청군 수천 명을 전사시켰으며 승리를 거두고 조정에서 강화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은 평야로 돌아갔다. 청군이 김영중심의 편제했던 데다가 그 진격 속도가 빨랐기에 전국 각지에서 청군은 신체를 기말하다는 소문이 들었다. 조선군은 임진왜란과 평정하는 경험을 토대로 군사상 요지의 수천의 선상에서 적의 진격을 제지하는 망성 전술을 구사하려 했지만 청의 8기군을 중심으로 한 청군은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한성을 항하였다. 각지의 군함군도 청군에 불동대 바탕하여 조선군은 청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인조는 군함군이 그때에 당황하였다. 청군을 피해고 자는 군사를 재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조선군이 청군에게 느끼는 공포하고 무력을 없애지는 못하였다. 조선군은 당초 전쟁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왕과 조정이 남한산성으로 도망쳤다. 성 내부로 태어간 군사가 12,000명과 백성 수만 명을 지탱하는 비축 물자가 없었다. 쌍경 전투 이후 남한산성은 완벽히 고립되었다. 저는 보복을 기다릴 수 없어서 조선군 사기는 저하됐다. 겨울철에 수위타수에 수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다.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조조차 죽어 한 그릇으로 하루를 이어나갔다. 기근에 지친 군사들은 군마를 죽여 먹기까지 하였다. 굶어 죽는 사람이 결국 속출을 하였다. 하지만 왕권을 유지하는 인조는 여전히 항복을 거부하였고 1월 10일 종전을 위해 청군과의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내부 상황은 김상환을 필두로 한 주전파와 최명근의 조합파가 여전히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청군은 인근의 빵올방에 홍위불을 차고 산성 내부를 직접 조준하여 사격을 하였다. 조선군은 반격을 시도 천자총통을 이용해 홍위파가 설치된 부대에 포격하기 시작하였으나 묻자부적으로 계속할 수 없었다. 2m 10의 보신과 10cm의 북구경에서 뿜어져 나온 토라는 천혜의 요새 남한산성의 법을 타격해 하였다. 결국 피해는 작았으나 조선군이 사기를 끊기 위해는 충분했다. 1월 22일 세자빈과 복림내군이 편안했던 강화도를 청군이 함락했다는 소식은 1월 25일 남한산성에 들어왔다. 이 일로 조선군은 항전 의지가 꺾였다. 결국 1월 28일 인조는 항복하기로 결심하고 1월 30일 남한산성에서 나왔다 한다. 3년도 권력입니다. 이것이. 청군이 용감한 장수가 있었으면 청군을 격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조선이 훈련을 하지 않았고 청군이 내침할 것을
미리 알았으면서 훈련 부족으로 결국은 남한 선상에서 피하였으며 3년도 근력을 당한 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장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